돈의 흐름 선택하기. 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다루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행복한 돈 또는 불행한 돈의 흐름 속에 있다. 어떤 흐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행로가 달라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한 돈이나 불행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을 때의 에너지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당신의 돈은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있다.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행복한 돈의 흐름을 타고 싶다면 그러면 된다. 돈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을 줄 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후하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세미나 워크숍에서 돈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수천 명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의 흐름과 어떤 관계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감히 말하건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이미 돈과 불행한 관계 속에 깊숙이 빠져 있다. 불행한 돈이 있는 곳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 이 둘은 함께 움직인다. 학교나 일터, 사회적 모임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이 불행한 돈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신은 분노에 찬 암울한 돈을 받는 쪽에 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돈과 건강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화내느라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한다. 화만 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돈이라면 생각도 하기 싫어한다. 어떤 시점에는 피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한다. 돈이 없는 걸 걱정하느라 지쳐서 인생의 다른 것에 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일의 무게에 짓눌리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버둥거리면서 이웃의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 그 압박감에 각종 청구서가 쌓이도록 둔다. 돈도 내지 않는다. 지갑 속에 얼마가 있는지 세어보지도 않는다. 통장을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다가 문제는 이자율만큼 쌓여간다. 사람들은 실제로 잘 모른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말이다. 돈과 맺은 관계를 바꾸는 법. 단 한순간만이라도 돈을 그만 생각하자. 친구나 가족들의 재정적인 자원이나 배경이 다양한가? 당신은 붐비는 골프장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친구들 대부분이 성실한 회사원인가? 친구들이 비슷한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대체로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들과 인연이 우연이거나 운이라 생각한다. 탐탁지는 않지만 사회적 위치가 인생의 많은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돈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학교에 다니며, 어디서 자라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직장에서 누구와 어울리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에 따라 삶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장담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만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돈에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중산층이나 부자들 역시 돈의 부정적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나에게는 부자 고객이 많다. 그들은 부자일지라도 가진 것을 잃을까봐 극도로 두려워한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저 남들처럼 산다는 걸 보여주느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그럴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안다. 돈이 많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상적인 삶을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든 부유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돈을 향한 자세와 돈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 법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내 커리어과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것이 어떤 상처이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다.
돈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면 경제적 형편은 확 나아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돈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돈을 좋은 데 쓸 수 있고 충분하다고 느껴 스스럼 없이 주고받으면 외적인 삶에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돈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돈을 악하고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이라 믿으면 확실컨대 당신의 외적인 현실에 내면의 독백이 바로 나타날 것이다. 실은 우리 모두 승리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분노가 끓어오는 걸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할 것이다. 뭐가 됐든 감정적 반응은 같지 않다. 재미있는 일이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노폴리 게임은 어쩌면 예외가 될 수 있겠다. 왜? 게임을 할 때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은 실제 돈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모노폴리 게임을 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도 돈을 쓸 때와 유사한 에너지와 애착으로 게임 속 돈을 대한다. 실생활에서 누가 이기고 싶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승리를 원한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만족스러운 자산을 소유하며 감옥에 가지 않고 소득세를 피하는 것이다. 모노폴리 게임에서는 현실에서는 찬스 카드를 썼을 때 따라오는 깜짝 현금이나 배당금에 누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달리 말해 실생활에서 재산이나 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재산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불은 물건을 살 때 신중한 편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부딪혀 보는가? 게임을 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찰해보자. 주사위를 던질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보는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집회나 동전에 얼마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게임을 하면서 드러나는 에너지를 보자. 분명히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즐기는 사람들, 즉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항상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다. 그냥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지는 않지만 승리 또는 가장 많이 가지는 일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주고받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실제로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는 것보다 승리자 같은 느낌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돈 게임. 돈 게임에서 승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게임에 대해 얼마나 좋게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모노폴리 게임의 판 위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돈이 움직인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돈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그렇지 않다. 몇 강씩 건너뛰거나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실생활에서 돈 게임을 벌이면 패배감을 느끼기 쉽다.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낼지, 어떤 자산이 한순간에 바닥이 날지 모른다. 소유하는 집이 곰팡이로 들끓거나 집 위로 나무가 덮칠 수도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려 투병하는 동안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수년간 집안의 수입이 잠식될 수도 있다. 다니던 직장이 재정적 상태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정리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 평생 몸담았던 산업 분야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다른 파괴적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돈 게임은 확실히 어려운 투성이이다. 경제 변화와 가족 문제, 자연재해에는 확실히 우리가 패배감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주사위를 굴리기도 전에 게임에서 졌다고 느낀다. 열심히 일하면 돈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당신보다 돈이 많거나 훨씬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죽어라 일하고 빈털터리인 사람이 많다. 열심히 일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며 돈 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재미있는 일이다. 그들은 부자로 보이는 친구들보다 돈이 많지 않은데 말이다. 제로섬 게임, 뺏기기 전에 뱉는다. 세상 어디에서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우받지 않는다고 느낀다. 흔히들 세상의 질서가 제로섬 게임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말이다. 누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원래 우리의 몫이지만 부당하게 빼앗아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돈의 부정적인 감정만 따라다닌다. 결핍의 사고방식이 이런 느낌이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질 것이다.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니 그 전에 우리가 얼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다른 누군가가 가지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져야 한다. 두려움과 질투, 탐욕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다.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우리의 것을 뺏겼다는 식의 생각은 우리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원하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건 역시 가지지 않으면 낙오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축적하고 소비되어도 더 원하는 것이 있고 끊임없이 반복의 덫에 갇힐 것이다. 결핍의 사고방식과 그 파괴적인 결과를 잘 설명해진 책이 있다. 인 트위스트가 쓴 돈의 영혼이라는 책이다. 이는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충만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면의 결핍 상태는 질투와 탐욕, 편견, 삶에 대한 반목에 있다. 모든 논쟁과 모든 편견, 모든 반대는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핵심이다. 두려움이나 질투, 탐욕, 편견을 극복하려면 결핍의 마음을 없애야 한다. 공평하지 않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친절한 돈과 치사한 돈. 돈이 사람이라면 여러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돈은 어떤 성격을 가졌겠는가? 친절하고 상냥한가? 아니면 불친절하고 치사한가?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라. 어떤 사람들에게 돈은 많은 기회를 앗아가고 잔인한 힘이 될 수 있다. 돈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도 있다. 돈은 과거 당신에게 깜짝 선물도 안겨주었을 것이다. 조부모님이 주신 것이나 장학금이나 어떤 기금일 수도 있고 힘들게 일한 어느 분기에 받은 보너스일 수도 있다. 돈이 항상 당신에게 친절했다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안전함을 느낄 것이다. 돈에 대해 훌륭한 경험을 했다면 훌륭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돈은 항상 거기에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말이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아도 축복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미래를 상상하면 밝은 것만 보인다. 돈에 대해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삶이 공평하지 않을 테고 과거의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생을 전환할 수 없거나 돈에 대한 감정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더욱 아니다. 돈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아주 좋을 수도 있다. 사람마다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둔 덕분에 대학을 가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인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돈은 어디에 있고 누구 손에 있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나는 믿는다. 두려움을 느끼면 돈의 두려움이 투영이 된다. 돈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행복하게 느끼면 돈은 유쾌한 힘을 지닌다. 당신을 위해서 항상 거기에 있다. 여러 세대 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돈이 오염이 되면 결핍의 마음처럼 돈이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결핍감으로 가득했던 돈의 에너지를 바꾸면 사정은 달라진다. 돈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얼마 전 제날드 젠폴스키 박사의 책을 번역했다. 사랑은 두려움을 보내는 것이라는 베스트셀러였다. 박사는 두 가지 종류의 소통이 있다고 했다.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었다. 나는 돈에도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본다. 사랑과 두려움이다. 돈을 벌고 쓸 때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쓰일 것이다. 돈을 두려워하는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을 위한 상황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한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두려워한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직장을 잃으면 각종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까? 돈을 쓸 때도 두려움을 느낀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릴 거야 하고 생각한다. 돈을 쓸 때 가끔 압박감을 느낀다. 누구에게 이용당할까봐, 사기를 당할까봐,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한다. 잘못된 것을 사서 몇 달도 안 되어 실증할까봐 걱정한다. 하나를 샀지만 나중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우리는 두려움이 슬금슬금 우리의 결정에 파고들도록 놔둔다. 이런 어려움 중 일부는 합당하고 이유가 있다. 인정한다. 두려움은 생존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돈 문제가 엉망이면 살 곳도 먹을 곳도 입을 곳도 없어진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으로 올바른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부모님은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줄곧 그렇게 얘기를 했다. 돈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다.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잃었는지, 얼마나 무분별하게 썼는지 등 성인이 되어도 이런 두려움이 이어져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돈과 관련된 행동에 두려움이 묻어난다. 두려움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동력은 두려움에 기반한다. 교육 시스템도 직장도 가정도 그렇다. 잘못을 저지를까봐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은 가지는데 나는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이 적이 된다. 한정된 자원이 부족해질까봐 두려워서 응당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비한다.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보다 앞서거나 더 많은 혜택을 누릴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비싼 학교를 보내고 공립학교를 위한 세금에는 불평한다. 아이들이 북떨어질까봐 야단치고 통제하는 것을 비난할까봐 두려워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데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종종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더러 그 피해가 오래 지속된다.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떠난다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당신에게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대상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는 믿음 말이다. 흔히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랑의 수단이 두려움 같은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부모님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인다. 돈에 대한 그분들의 걱정 때문에 경력이나 관계에서 가능성을 차단한다. 두려움이 보이고 들리는 것 같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을 느낀다.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흔쾌히 믿는다. 홀가분하게 느낀다. 사랑은 지금 현재에 충실한 느낌이다. 과거에 대한 분노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는 느낌이다. 지금 행복한 느낌이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가지는 것에 열렬히 감사한다. 고마움과 기쁨, 열정이 있다. 기쁨과 열정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진다. 돈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삶. 돈과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들은 실제 이렇게 말한다. 충분히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들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중심에 둔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가격보다 선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렇다고 항상 비싼 것을 사지도 않는다. 그저 꼼꼼하게 선택할 뿐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많은 것을 사지도 않는다. 값비싼 것이나 유명 상품, 제품을 사지도 않는다. 때로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스스로에게 말한다. 가끔 이런 일도 있어. 난 잘 견뎌낼 거야. 모두 잘 해결될 거야.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지 않는 법도 안다. 돈에 대한 공포와 관계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그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반응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참선식 접근이다. 돈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고마움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필요한 건 다 있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하는 일과 내가 먹는 음식, 몰고 다닌 차도 감사한다. 내가 버는 모든 돈에 감사한다. 돈이 떠나가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된다. 돈이 당신을 위해 했던 일과 지금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에 감사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고맙다고 말한다. 고맙다는 말은 강력하다. 돈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주 말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낄 것이다. 행복은 더 많이 당신과 당신의 돈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지갑 속에 불행한 돈이 웃기 시작하고 점점 행복한 돈, 해피머니로 바뀔 것이다. 돈에게 다가가는 법은 돈에게 고마워하는 것이다.